여러분,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지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입니다. 공자는 단순히 한 시대의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도덕,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긴 인물이죠. 그의 말들은 당시의 사회를 넘어 오늘날에도 놀라울 만큼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움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설렘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자는 배움을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움을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길로 여겼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여결호. 배우고 그것을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요. 이 짧은 문장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삶 속에서 익히고 실천하며 깊은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워서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의 뿌듯함과 기쁨이야말로 공자가 말한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일 겁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즐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면 그 배움은 결코 의무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죠. 하지만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며 질문해 봅시다. 단순히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지식을 나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공자는 배움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혼자만의 성장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빛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익힌 것을 친구와 나누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낀 보람과 기쁨이 바로 공자가 말한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 배움을 통해 우리의 관계도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결국 배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끝없는 여정인 셈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책 한 권을 읽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겁니다. 공자의 말처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삶은 이런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고민해야 할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 공자는 이런 배려와 존중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도 정작 그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였으면 기분이 어땠을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봤다면 그 행동을 했을까? 공자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갈등과 오해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공자는 인간관계의 또 다른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붕자 원방내, 불영락호.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은 단순히 친구를 환영한다는 뜻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일깨워 줍니다.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떠올려 보세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군자는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좋은 인간관계는 나 자신을 먼저 바르게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불안정하고 내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특히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SNS와 메시지 앱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많아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시대일수록 공자가 강조한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원칙이 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둘째,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를 스스로 먼저 보여주기. 그리고 셋째, 관계에서 오는 소중한 기쁨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이렇게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고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과 배려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리더란 무엇일까요? 리더는 단순히 조직이나 그룹을 이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공자는 리더에 대해 단순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 짧은 문장에서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덕, 즉 인품과 도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따르는 리더는 권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공자는 덕을 가진 리더는 홀로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 주변에 따르는 이웃과 동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공자는 이에 대해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군자는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한다.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리더는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공자가 말한 올바른 리더십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리더십이 종종 효율성과 성과로만 평가되곤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리더십이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의 팀장이라면 팀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기 전에 스스로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나요? 또는 가족의 리더라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먼저 실천하고 있나요? 공자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리더십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공자는 리더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리더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가 자신의 성과와 공로에만 집중한다면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자신의 자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면 그 조직은 성장할 뿐 아니라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공자의 리더십은 단순히 조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삶에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로서, 부모로서, 또는 동료로서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덕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리더로서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말처럼 덕이 있는 리더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덕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그 안에서 덕으로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 보세요.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리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덕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기도 하죠.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는 삶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공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하려고 하면
그 결과가 오히려 부족한 것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달리다 보면 결국 지치고 길을 잃게 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운동이나 다이어트는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균형의 중요성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에서 너무 지나치게 한 가지에 집중하다가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친 적이 있으신가요? 공자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균형은 삶의 평정심을 가져다 줍니다. 평정심이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고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부터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공자가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공자는 또 다른 가르침으로 꾸준함과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지 대사 필자거세. 세상에서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큰 목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목표는 아주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려면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자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 하루에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감사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큰 성과를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작은 실천을 지속하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때로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일을 반복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공자는 삶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때로 목표를 향해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우리에게 묵묵히 꾸준히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은 마라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빠르게 뛰고 싶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균형을 잃지 않고 작은 일을 꾸준히 실천하며 서두르지 않되 방향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모여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공자의 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평정심과 꾸준함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작아서 별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을 시험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죠. 특히 정의롭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옳은 일을 알지만 그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고요. 공자는 이런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을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옳은 일을 실천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지곤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런 이기적인 기준을 넘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군자는 의를 알고 소인은 이익을 안다. 군자는 정의와 도리를 따르지만 소인은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다는 것이죠. 공자의 이 말은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정의와 도덕이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용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예로 회사에서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침묵할 수도 있지만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양심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단순히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넘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행하지 않는 선은 선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정의로운 행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약자를 돕는 손길을 내미는 것, 부당한 일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회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도덕과 정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그 보편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단지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또한 군자는 조화롭게 살지만 아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의와 도덕이 타협과는 다르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정의란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잘못된 일을 묵인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 부정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내면을 꾸준히 성찰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하면서 정의를 논하고 도덕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의 선택이 도덕적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서 있나요? 그 선택이 옳은 일인지, 정의로운 길인지 고민될 때 공자의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의로움을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옳은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단지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정의와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자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정의와 도덕의 길을 선택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다양한 측면을 돌아보았습니다. 배움의 기쁨, 인간관계의 따뜻함, 올바른 리더십,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 그리고 정의와 도덕의 실천까지. 공자의 말은 2500년 전에 전해진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공자의 철학이
인간의 본질과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은 결코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책 속에 갇힌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실천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우를 받기 싫어하듯 타인에게도 그런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자의 다른 가르침도 떠올려 보세요. 천하지대사, 필자거세.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작은 행동 하나가 스스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성찰과 배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는 어느새 공자가 말한 더 나은 삶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너의 길은 올바른 길인가? 그의 가르침은 우리를 꾸짖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용히 등을 밀어줍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공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의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도 그의 말이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와 미래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공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만의 삶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작은 실천들을 쌓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의미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늘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